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도덕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사회의 핵심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과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올까까지도 예측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가 어느 정도 도달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가 맞을까요? 예상한 대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삶의 공존은 전 지구로 확대되었고 시공간적인 거리는 축소되었다. 세계화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덕은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세계화가 왜 발달됐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죠. 바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보지 않고도 이제는 1번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4번은 실질적으로 세계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3번은 경제활동의 범위가 제한이 아니라 확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 사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해야 된다. 세 번째, 프로슈머가 등장하고 있다. 자, 여러분 프로슈머란 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합성어죠. 자, 우리가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 그 다음에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 컨슈머의 스펠링 이상하게 되네요. 여러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컨슈머. 요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앞에는 프로, 여기는 슈머 이렇게 합쳐져서 생산자 겸 소비자 겸 요런 지금 그 사람이 등장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존재를 하고, 그 이제 사회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면서 모습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이면서도 자기가 이제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프로슈머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영입해서 뭐 이렇게 그런 그 등산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착용해보게 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착용해보고 이게 생산에 어떻게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뭐 보고서를 써내고 뭐 요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참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가치에 대한 얘기가 뭡니까? 바로 정답은 3번이죠. 동지라 획이라 같은 말이죠. 형식화는 이제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니까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다원화란 같은 사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가치관, 그 다음에 생활 양식 등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원화의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3번 갈등의 유형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하는 갈등은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그런데 이제 사회가 커지면서 이제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도 갈등할 수가 있겠고요. 자, 1번. 혼수 문제로 인한 고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은 뭡니까?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니까 개인과 개인이죠. 2번. 특허 문제로 인한 기업 간의 갈등. 이거야말로 그 기업과 기업,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죠. 그래서 2번이 1번과 다르네요. 그럼 3, 4번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진학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개인과 개인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맞지 않고요. 4번. 불량한 수업 태도로 인한 사제 간의 갈등. 선생님, 스승과 제자와의 갈등이니까요. 갈등의 유형은 지금 개인과 개인이네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3개. 2번만 집단과 집단, 기업과 기업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다음 대화에서 을의 자아 정체성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죠. 갑을 보죠. 너는 대학의 희망학과를 정했니? 이제 원서 쓸 때가 되면 슬슬 얘들끼리 이런 거 물어보죠. 응, 경제학 쪽으로 정했어. 내 적성에 가장 맞는 것 같아. 경제학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좋아해야 되고 따지는 거 계산하는 걸 좀 좋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친구 좀 그런가 봐요. 갑. 그래, 드디어 내게 맞는 목표와 진로를 찾았구나. 동그라미.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뭐를 찾았습니까? 진로를 찾았다. 앞으로 나아갈 바를 찾았다는 건 정체성을 찾는데 성공을 한 거죠. 자, 1번 성공한 유형, 2번 혼미. 혼미는 뭡니까? 우리가 정신이 혼미하다 그러죠. 내가 이건 것도 같고 저건 것도 같고 막 헷갈리는 상황이 혼미죠. 근데 얘는 혼미하지 않아요. 확실하네요. 3번 좌절. 좌절은 뭡니까? 절망하고 희망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아니죠. 4번 상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여기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내 적성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경제학을 선택했다 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미주신 사회 도덕 문제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박스를 읽기 전에 박스 끝에 있는 사람 이름을 봤더니 누굽니까? 니부어입니다. 볼게요. 사회적 도덕 문제란 그 원인이 사회적 차원에 있는 도덕 문제를 의미하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도덕 문제란 사회적 차원에 있는 도덕 문제라는 거죠.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뭘 필요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앞서서 계속 얘기하는 거. 정책이나 제도야. 그러면 뭔가 정책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도가 좀 필요하죠. 왜냐면 개인의 어떤 그 이기심보다 집단의 이기심이 좀 더 크기 때문에. 2번 심각한 환경 문제. 이것도 그 환경을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그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정책이나 제도 등이 필요한 문제고요. 관행화된 부정부패.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누구나 그러해야 된다고 약간 굳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무슨 땡땡땡법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이나 규칙,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친구와의 성격 차이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배려심을 갖고 우리가 공감해주고 역지사지를 갖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니까요.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6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오늘날의 민족주의는 민족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민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특수성인가요? 보편성인가요? 우리 민족이죠. 얘는 좀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인류는 뭡니까? 인류는 인간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보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계화 시대는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 한민족의 융성은 물론 인류의 평화와 밝은 미래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중요하면서 다른 민족도 인정하는 그런 것들, 인류의 어떤 특수성과 보편성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열린민족주의라고 했죠. 우리 열린민족주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죠? 바로 다친민족주의였죠. 우리가 완전히 지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친민족주의. 그래서 얘는 지향해야 되고 얘는 지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향은 뭡니까?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 지향은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 지양은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얘는 그만두는 거. 그래서 닫힌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1번이고요. 7번. 다음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자연관. 우리 조상들에게는요, 성묘와 산놀이를 갔을 때 가지고 간 음식물의 일부를 들짐승이나 벌레하고 나누는 습관이 있대요. 관습이 있대요. 그거를 고수례 혹은 고시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셨나요? 여러분들 성묘나 이제 뭐 제사 끝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산에 막 이렇게 뿌리세요. 왜냐면 걔네도 이제 같이 먹으라고. 그러면 자연에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자연과 인간이 나눠진 게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떤 자연관이라고 할까요? 바로 2번에 있는 생태 중심적 자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1번 이분법적, 인간 중심적, 정복지향적 자연관.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요거 세 개는 사실 동양적인 그 관점이 아니라 뭡니까? 요 세 개. 이분법적,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 그 다음에 정복지향적. 요 세 개들은요, 주로 어디에 자연관이었죠? 서구의 과거 서구의 자연관이었죠. 자연 파괴적인. 근데 동양에서는요, 이렇지 않고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걸 강조했었죠.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현대사회 윤리적 문제점. 장기매매. 굉장히 무섭죠. 뭐 납치를 당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목욕탕에 내가 잠겨 있었는데 뭐 간이 하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장기매매, 자살, 유괴, 동물학대. 요즘 그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새꼬챙이로 고양이 목을 꿰뚫고 이런 사람도 많을 텐데, 무섭습니다. 인간 배아 복제. 그러니까 인간으로 아직 그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그 배아들을 복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자궁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는 대리모. 그 다음에 사람이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대신 죽여준다. 편안하게 죽여준다. 라는 어떤 안락사 등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부여한 게 아니죠. 인간의 생명은 누가 부여할까요? 이제 뭐 종교적으로는 신이 부여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인간의 생명은 인간 그 자체가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하늘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명을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용을 해버린다는 게 생명 자체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그 문제점 4번이죠. 생명 경시풍조라고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시풍조는 내가 내 생명을 우습게 생각해도 생명 경시가 되는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해도 생명 경시가 되죠. 그래서 너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장기, 신장이 2개니까 신장 2개 중에 하나를 팔아요. 이것도 생명 경시 풍조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선생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신체 포기각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조직폭력배들은 뭐 돈을 못 갚으면 네 신체의 일부를 네가 어떻게 팔아라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이게 생명 경시 풍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1, 2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롤스입니다. 롤스 별표 칠까요? 자, 이제는 암기가 되셨습니까? 롤스의 정의, 롤스는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였죠?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이 기본적으로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건 시민이건 자유로운 어떤 평등, 또 이제 권리 이런 걸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약간 정치적인 원칙이었다면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인데, 이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롤스는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자, 롤스의 정의. 롤스의 정의, 아까 평등한 자유의 원리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차등의 원리 하는데요.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 경제적 불평등. 이걸 전제로 해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지위
뭐 권리, 뭐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원칙의 첫 번째 조건은 기회 균등의 원칙.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다 허용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치게 해주라. 그쵸?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연령을 폐지한다. 그 다음에 둘째, 최소 수혜자 우선성의 원칙. 최소 수혜자 우선성의 원칙. 우선의 원칙. 자, 최소 수혜자라는 건 뭡니까? 장애인 혹은 차상위 계층 같은 좀 어려운 어떤 그 삶의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이런 게 열려 있다 그래도요 공정한 기회 받을 수가 없죠. 공무원 시험 연령만 폐지돼서는 장애인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처럼 장애인 고용 정책, 이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복지, 그렇죠? 요 최소 수혜자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최소 수혜자 우선의 원칙인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보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지위에 따른 우선 기회 보장. 외모에 따라, 진짜 외모 너무했다. 그쵸? 보기가 나빴어요. 자, 그다음에서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사 공간의 특성. 선생님은 안 읽어봐도 익명성일 것 같은데. 볼까요? 가상 공간에서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간접적인 접촉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각자의 신분이 드러나진 않는다. 여기는 좀 오타가 많이 생겨났네요. 선생님 정오표에 올렸지만 직접적인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도 붙여주시고 접촉 아니고 접촉입니다. 접촉이 중심 이루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건 바로 이름을 감추는 거죠. 익명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태도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는 나눔과 배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 당연히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자. 특히 요즘 뭐 이렇게 그 성소수자라고 해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나 혹은 이제 뭐 동성애자들, 그들을 옛날에는 정말 벌레 보듯이 봤었는데 요즘은 그들의 어떤 권리를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고, 2번. 무관심한 태도는 오히려 사회 약자에 대한 어떤 인간 소외를 심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에 더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도 그들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또 다시 나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관심한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청소년들의 삶의 대중문화가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렇죠? 청소년들의 어떤 대통령 하면은 엑소가 될 것 같고, 엑소 얘기를 여기서 잘못하면 선생님 막 강의에 막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대중문화가 청소년 문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활동 여건 조성은 밑줄 친 부분과 맞을 것 같고요. 3번.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공익을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이 중요하겠죠. 2번. 대중문화 매체들의 교육적인 역할 증대도 긍정적인 어떤 대중문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번. 대중문화 위주의 문화 편식을 장려하는 것 오히려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뭐 클래식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연극이나 이런 걸 본다든지 이러지 않고 청소년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뭐 그 가요들만 접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좋지 않죠. 그래서 그 밑줄 친 내용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1번은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고요.
네, 1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상과와 주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자, 1번 맹자 성선설. 자, 우리가 그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는 성선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는 성악설이죠.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한 것도 아니다. 성무선악설. 악한 것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쵸? 그래서 선선설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맹자고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 그러니까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 착하게 계속 그 나쁜 것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게 순자고요. 성무선악설은 고자 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맹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착해. 그런데 그 인간을 나쁘게 만든 건 뭐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 맹자의 성선설 맞고요. 2번 노자는요 무의자연, 그 물처럼 흐르는 그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대로를 따라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칸트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의 의지에 준치기,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를 해라. 굉장히 어렵죠. 뒤에 이제 그 핵심 기출하면서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거기다 적어볼까요? 좀 길어서 선생님이 하나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의지에 준치기,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원칙을 적용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게 옳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최대자수의 최대 행복은 칸트의 얘기가 아니라 누굽니까? 벤담의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도덕적인 암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암보다 더 중요한 건 암과 하나 되는 실천이죠. 그러면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아는 것과 실천이 합해져야 무슨 합이 되는 거죠? 지행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요 정답은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칸트의 요 부분은 하나 더 적어주면 정언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우리가 또 다시 핵심 기출에서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뵐게요.